가장 현실적으로 퇴사를 성공적으로 하시려면은 어떤 뒷배가 필요해요.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부모님처럼 말이죠. 저에게는 그게 에어비앤비와 쇼핑몰 이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이었어요. 안녕하세요. 머니레시피 마틴입니다. 오늘은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이전의 생활과 작별을 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.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런 변화의 기로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결정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보다 딱 반걸음 먼저 퇴사를 하고 이런 자영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준비 과정에서 놓치면은 후회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저는 퇴사를 하고 나서 겨울이었거든요.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. 준비를 저는 꽤 많이 하고 나왔는데 6개월 뒤 정도 됐을까요? 그때까지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돈이 1,000원도 아깝게 되더라고요. 겨울에 지나가면서 붕어빵이 있는데 제가 차마 그거를 사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게 참 무서운 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올 때는 커피도 막 5,000원, 6,000원 되는 그런 고급 커피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 1,000원 한 장 쓰는 게 무서워지는 게 현실이더라고요. 그 차가웠던 겨울 공기와 그 1,000원 한 장이 아까웠던 그 비참했던 시절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사직서를 품 안에 품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퇴사는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신 여러분들께 퇴사 후에 진짜 현실과 그걸 버티게 해준 저의 뒷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먼저 이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퇴사하고 싶은 게 순간의 스트레스인가요? 아니면은 성장성의 한계 때문인가요? 만약 직장에서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너무 멋졌어. 다음 프로젝트도 기대할게. 그러고선 직급도 팍팍 올라가고 연봉도 10%씩 딱딱 올라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퇴사를 고민을 할까요? 보통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를 보고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되셨을 거예요.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죠. 사람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.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상사가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. 상사뿐만 아니죠. 옆에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았죠. 그런데 이런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면은 정말 후회하게 돼요. 퇴사를 결심할 때는 제 상사가 이제 제 5년 후, 10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, 그럴 때 퇴사를 결정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이곳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면, 내 시간을 더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, 그렇다면 퇴사를 결심하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. 퇴사 준비, 마음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계산기를 정말 제대로 두들겨 봐야 돼요.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내가 버틸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. 6개월 정도? 이 정도는 최소한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월세가 될 수도 있고요. 공과금이 될 수도 있고,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, 식비가 될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면은 정말 그 멘탈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. 그러니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둘째는 실업급여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퇴사를 준비하실 거면은 실업급여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겠지만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이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받을 수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셋째는 대출을 받는 거예요.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는 무직자입니다. 그러면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안 해줘요. 퇴사를 하기 전에 필요한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꼭 체크하세요.
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. 가족들이나 내 애인,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은 퇴사하고 나와서 세상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어요. 내 편에게 가장 냉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그쪽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. 자, 그러면은 6개월치 돈만 모으고 나가면 되냐? 아니죠. 제 생각에는 이 강력한 시스템, 즉 뒷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에게는 이 월급을 대체하는 시스템은 에어비앤비와 쇼핑몰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그냥 돈 버는 부업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. 저한테는 좀 달랐어요. 저는 퇴사를 하고 직장을 잃은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저의 든든한 뒷배 같은 존재였거든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약간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과 뭐 이런 안락한 보금자리 같은 역할을 이 두 가지가 해주고 있었어요. 제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하거나 다른 돈이 안 되는 사업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쇼핑몰에는 주문이 들어옵니다. 에어비앤비에도 손님은 와서 묵고 있어요. 제가 하루 종일 매달리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저를 먹여 살려줍니다. 시간적 자유가 확보되는 거죠. 퇴사는 백수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.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사용하기 위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러려면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든든한 뒷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예요.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싫었던 회식, 잡담, 회의 이런 것들이 다 소속감이라는 거를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알게 되게 돼요. 퇴사하고 평일 낮에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 보면은 엄청나게 공허하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게 되고 정막이 흐르게 되면서 우울함이 오게 돼요. 사람을 워낙 안 만나게 되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모임을 나가게 되었어요. 독서 모임도 좋고 이제 운동하는 모임도 좋고요. 회사와는 좀 다른 점이 이게 강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내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있죠. 이러한 네트워킹은 퇴사자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적인 우울함을 없앨 수 있는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정리해보면은 퇴사는 탈출구가 아닙니다.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낙하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져 버리면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 번째로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현실을 한번 잘 판단해 볼 것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의 생존 자금 6개월 정도와 실업급여를 꼭꼭 확인해 볼 것. 세 번째로는 월급 대신 나를 지켜줄 어떠한 뒷배를 만들어 놓고 나올 것. 이 중에서도 조금 힘들겠지만 이 뒷배는 꼭 세팅해 놓고 100만 원이라도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정말 퇴사 후에 도움이 되니까요.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뒷배로 에어비앤비와 쇼핑몰을 선택을 했고요. 덕분에 지금은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퇴사할 때 그 차가웠던 바람은 이제는 조금 시원한 그런 가을바람이 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뒷배들을 세팅을 하고 유지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가장 현실적으로 직장인의 입장에서 시간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에어비앤비와 이 쇼핑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. 준비된 퇴사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. 저와 함께 건강한 퇴사를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마틴이었습니다.